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야3당이 오는 9일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 전남 지지율은 또 0%를 기록했습니다. 나주 시오리 농장의 의심축이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장끼리 수평 이동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돼 직원과 환자 등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잠을 자던 노부부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난방비 부담 탓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여전하지만 예방 대책은 전무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6차 집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지난 화요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지역의 지지율은 이번에도 0%를 기록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 사로 광주 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 인사들이 찾아가 규탄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없다. 즉각 탄핵, 즉각 퇴진만이 나라의 기본 질서를 파악한다. 여야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국에서 야3당이 오는 9일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도 탄핵안 통과로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로 탄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빗발치는 가운데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내일 열릴 6차 시국 촛불 대회에 지난주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화와 지금 탄핵 반대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는 훨씬 더 높아졌고요. 관심과 참여도 더 높을 걸로 좀 예상하고 있고 이번 주는 10만 명 이상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내일 광주 금남로에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에 동참한 후 촛불 집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화요일 3차 대국민 담화와 새누리당의 당론에도 국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전국은 4%, 광주 전라 지역의 대통령 지지도는 0%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오늘 열리는 6차 시국 촛불대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집회가 열리는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 2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합니다. 또 집회 현장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 2동을 설치하고 주변 민간 건물 화장실도 개방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올겨울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주 시오리 농장의 의심축이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농장끼리 수평 이동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시오리 2만 5천여 마리가 긴급 살처분된 나주 지역의 한 농장.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를 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 반경 3km 이내에 내려졌던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반경 10km까지로 확대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75농가가 284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축산 차량이라든가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나 부득이 방문할 수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거점 초소에서 소독을 필요하고 농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보성에 있는 부화장을 거쳐서 전남 지역 44곳에 새끼 오리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끼 오리를 통해 AI 바이러스가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올겨울 AI 수평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나주와 영암 지역은 국내 최대 오리 밀집 사육지라는 점에서 AI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AI 경보 단계는 4단계 중 3번째인 경계로 격상됐고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소독 장비를 총동원해서 축산 농가와 철새 도래지, 전통시장 등을 집중 방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 오전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60대 직원이 호기심에 자동 소화장치를 조작했다가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희뿌연 가스가 뿜어져 나오자 주차 관리요원들이 쓰러집니다.
병원 직원들이 달려와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부축합니다. 광주의 모 종합병원 지하 주차타워에 있는 소방가스실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된 건 오전 10시쯤입니다.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서 가스가 샜대요. 지하에서. 철제로 된 주차타워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없애버리는 자동 소화시설이 있는데 주차 관리요원인 64살 정모 씨가 호기심에 수동 조작 버튼을 눌러 가스통 25개에서 이산화탄소 1,400kg이 한꺼번에 분사된 겁니다. 이 사고로 정 씨 등 3명이 가스를 마시고 실신해 응급치료를 받았고 병원 직원과 외래 환자까지 모두 7명이 가스를 흡입했습니다. 가스가 누출된 병원 지하 출입은 1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됐고 한때 환자들의 이동도 제한됐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가스가 올라올 수 있는 계단 전부 싹 폐쇄 조치했고요. 폐쇄 조치하고 환자들 환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한 뒤 정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장흥에서 잠을 자던 노부부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난방비 부담으로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86살 홍모 씨 부부가 살던 장흥의 한 주택. 난방용 연탄이 피워져 있던 작은 방에서 부부는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아궁이가 설치된 방 한편에서 가스가 새는 틈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탄을 떼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 데인데 연탄가스 중독이 아닌가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사를 지금. 지난 2014년 기준 전국에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16만 8천여 곳, 10% 가까운 1만 5천여 가구가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충북 충주시의 경우 저소득층 안전사업으로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1000가구에 전용 경보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연탄가스 경보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 보니 지자체가 나선 건데 전남은 안전시설은커녕 예방 점검 활동조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옛날 같으면 연탄가스 중독 사고 예방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요가 줄고 선생님이 전환이 많이 되고. 매년 겨울철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이들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 납품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시 전 비서관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를 들어 발부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재직 당시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촌이 일하는 특정 업체 등에서 돈을 받고 담당 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16개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독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양심운전자 찾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고 있는 이 교통문화 정착운동은 지역의 교통문화 지수를 올리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충료로의 한 횡단보도. 평소 차량들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밤 10시가 넘어 횡단보도 보행자마저 줄어들자 보행자 신호 위반 차량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슬며시 신호 위반 주행을 하는 차량들 사이로 한 대의 차량이 정지선을 지켜 정차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벨트를 매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 29살 조혜미 씨. 조 씨는 올해 마지막 제26호 양심운전자로 선정됐습니다. 양심운전자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항상 운전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 거라 기본적인 걸로 이제 지키고 있고 당첨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양심운전자 찾기 운동은 올해로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9명의 양심운전자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는 이런 양심운전자 찾기 운동 교통 캠페인이 이렇게 메아리 쳐서 모두가 다 이런
잘 지켜야겠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순천시는 양심 운전자 찾기 운동이 교차로 교통질서 준수 100% 도전 운동과 함께 현장 중심의 체감형 교통질서 캠페인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 운동. 지난 2014년 전국 36위에 그친 지역의 교통문화 지수를 상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순천시의 전략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아십니까? 돌보미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아이를 보살펴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237만 원 이하인 가정이라면 한 아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1,000원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한 사람들이 10점 만점에 8.93점을 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돌보미들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특히 활동 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수당은 시간당 6,500원으로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노인 돌보미와 가사간병 방문 지원 도우미 등 유사 돌봄 사업 도우미들에 비해서 시급이 낮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세계 70여 개국의 조각과 장식을 한 곳에 모은 박물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색이 담긴 기념품뿐만 아니라 돌의 원형 그대로를 살린 쇼나 조각, 그리고 200년 전에 티벳의 수도승이 썼던 종 등 희귀 조각과 장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하얀 맘모스 화석은 신선들이 논의는 중국 수저우 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짐바브웨에 있던 돌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됐습니다. 티벳 수도승이 쓰던 종부터 나무로 된 불상까지 25년간 모은 조각과 장식품이 7천여 점. 무역사업가 김상덕 씨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집한 물건들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보는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한테 이런 거 같이 좀 이제 봐야 되겠다,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돌의 원형을 살리면서 가족, 사랑 등을 주로 다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쇼나 조각들도 이 박물관의 특징. 자연을 신성시하는 짐바브웨의 쇼나족이 밑그림 없이 정과 망치 등 전통적인 도구만 사용해 작업한 겁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제3세계 예술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박물관은 앞으로 내부 갤러리를 활용해 브루이오톱기 전시를 열고 일정 시기마다 전시품을 교체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현대 아미스 그룹이 비전 2020 선포식을 갖고 제2의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현대 아미스 그룹은 물류와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5대 핵심 사업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오비맥주 호남본부가 광주시에 장학금 1,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장학금은 광주 지역에서 판매된 오비맥주 제품 수익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비맥주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탁으로 장학금은 모두 4억 원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연탄은행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200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아름다운 청소년들 영광지부가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성농협과 고향생각 주부모임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아 이웃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동신대학교가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취업 페스티벌과 강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일빌딩 안전진단 조작 논란과 관련해 윤장현 시장은 민선 5기에 했던 유관 검사를 지난해 정밀 진단으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어제 회의에서
민선 5기 때 정밀 진단이 아닌 유관 검사를 통해 D등급으로 나왔던 것을 지난해 8월 정밀 진단을 통해 C등급으로 바로잡았다며 이런 사정을 알기 어려운 시민들이 마치 광주시가 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청 문화광장 내 야외 스케이트장과 얼음 썰매장이 오는 17일부터 운영됩니다. 이용요금은 지난해와 같이 입장료, 스케이트, 썰매, 헬멧 대여료를 포함해 1시간당 1,000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모두 46일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54일을 운영해 하루 평균 1,600여 명이 찾는 등 8만 7천여 명이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을 이용했습니다.